저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 증명에 대한 의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이 그래서 더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스트리아 서세션 미술관을 보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 시대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대의 예술로 여러분들의 시대를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비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생활예술전공에서 가구 조형을 가르치고 있는 곽철한 교수입니다. 나이는 47살이고요.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마음은 여전히 20대예요. 아직도 세상을 좀 새롭게 보고 어리게, 젊은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음악은 락을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QWER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QWER 듣고 있고요. 취미와 직업이 모두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작품을 만드는 일인데, 학교에서 수업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업 중입니다. 저는 탁 트인 바다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예. 안 되면 강가에라도. 예. 저는 제 눈앞에 뭐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꼭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생활예술 전공은 말 그대로 생활 환경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물건 혹은 재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예술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제품을 혹은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 다른 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많이 찾아가도록 독려하는 편이에요. 대학이라는 환경이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 교수님들, 타 분야, 타 학과 교수님들께 혹은 타 학과 친구들 많이 협업하거나 혹은 적어도 찾아가서 질문이라도 하도록 제가 많이 유도하는 편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저 가구 조형 전공, 텍스타일 아트,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융합적으로 학습하는 생활예술 전공 CDR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굉장히 모범생적인 성실한 스타일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술가적 기질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성실한 친구들하고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배운다기보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학습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친구들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들 미적 감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거나 주변 트렌드나 환경에도 민감한 것 같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엔 그러기 교수님들이 흔치 않았고, 또 그때와는 시대 정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 자체가 약간 좀 애견남이기도 해서 그런데, 디자인이나 혹은 물건을 기획하거나 만드는 일은 시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20살이 넘는 세대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이 일종의 절대적인 가치이거나 진리인 양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대하냐면 보통은 설득력을 가지고 견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저를 설득하거나 혹은 제가 학생을 설득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이 수업 내부의 대부분의 토론이라든지 혹은 의견 교환,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라기보다는 일종의 팀장, 조장, 길만 안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준다 정도, 그리고 뒤에서 밀어준다 정도, 독려한다 정도에서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냐면 오늘도 설득을 잘 당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저를 설득할 요인을 잘 못 찾아온다면 제가 힌트를 주죠. 나는 이런 거에 잘 설득된다. 주로 디자인 개발 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많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진로를 설정을 많이 해서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저희 졸업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혹은 개발 혹은 패션 관련 텍스타일 아트 전공 CDR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취직하는 것 같고 또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로도 많이 최근에는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많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는 이제 원래는 현대의 제품 개발 과정이 제품 출시 과정이 뭐 개발과 기획, 그다음에 생산 관리, 유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면 자기가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유통하고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일까지 실제로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진로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주로 이제 가구 회사들하고 외부 디자이너로 참여를 해서 협업해서 가구 제품을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특성을 더 내세운 예술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주요 위치들이 많은데 사실 한 가지만 꼽으라고 좀 어렵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벨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또 여기 한국은행 본점이라든지 가시면 제 작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와 이제 조형적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최근에는 많이 선보였고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1터미널 같은 데 보시면 순수 조형을 이용한 조각 작품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쓰임이 있는 가구에서부터 그 쓰임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예술 가구, 그 다음엔 기능적 요소인 가구를 완전히 배제한 순수 조각 작품까지 활동을 좀 넓혀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 카톡 프로필에도 올라와 있는데 가장 뭐랄까 물론 각자가 좋아하는 이제 작품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거의 초창기에 만들었었던 거의 샘플과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의자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국립현대미술관이 의자를 소장했다는 거, 순수 미술이 아니라 의자를 소장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 커리어에 큰 지점이 되는 변환점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현대미술에서 쓰이는 현대라는 말 자체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라는 시점은 뭐냐면 절대적 아름다움의 기준이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시점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평가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활동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이해 못하고 누구는 이해하고 이 자체가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 안에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당연히 그런 모든 평가가 조잡하다거나 난해하다거나 혹은 뭐 우리 어머니도 맨날 저랑 같이 미술관 가서 저건 발로 그리겠다 뭐 이런 내가 더 잘 그리겠다 이런 평가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현대 미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걸 이해하려거나 느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괴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괴이함이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서 미의 경험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사실 현대미술을 볼 때의 마음 자세는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그 경험을 내가 찾아내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 작가가 그린 것 같아.
무슨 아닌가? 이유가 뭔가 느낌이 예. 바로 이게 이게 작가가 네. 사실은 저게 작가가 그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그 변명을 하죠? 한번 꼬아서 예. 나 분명히 꼬아서 냈을 거다라고 운전을 하긴 했어요. 저희 예상을 꼬아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서 못 맞추실 것 같다 예상. 이 핑퐁 대단하네 이거. 피카소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데 뭐냐면 예술을 한다는 건 그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 혹은 주변 사회, 이웃, 그 다음에 뭐 학교 친구들에게서 켜켜이 쌓아왔었던 시스템 속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다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사회화가 얼마나 더 잘 되느냐를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평가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른이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술가가 된다는 건 다시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때를 모두 다 벗어내고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만약에 실제로 4살 어린이와 같은 분놀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예술가죠. 예. 반대로. 그래서 또 구분하기가 미안합니다. 이 정도는 맞췄어요. 대기업. 사실 저는 작가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가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제가 이뤄온 커리어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커리어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소비하면 이제 퇴직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술은 계속 쌓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을수록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원을 가는 게 더 안정적인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래도 나중에 욕을 덜 먹을 결정으로서 대학원보다는 대기업을. 작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이 있어. 1번.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이제 어떤 가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모든 작용에 반작용이 따르거든요. 저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 증명에 대한 의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이 그래서 더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미술 시장에 아까 전에 뭐 4살 아이가 그린 것과 유명 작가가 그린 거하고도 비교를 했었는데 왜 이런 오해가 혹은 이런 문제가 생겨나냐면 현대미술이 인간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비합리성을 모두 다 내포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거기에 담은 가치와 거기에 담은 어떤 물감의 양 혹은 생산 단가 이런 걸 가지고 작품가를 정한다면 얼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합리적 인간성을 담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거죠. 혹은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스트리아 서세션 미술관을 보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 시대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대의 예술로 여러분들의 시대를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비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자신을 어떻게 설득하고 제안할지를 연구해야 되지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잘 평가를 받을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유행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행을 따라하겠다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를 매번 바뀌니까 빨리 좀 캐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에요. 저는 학교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건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제가 사실 예술가라고 하면 되게 그런 미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할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 웬만한 거 잘 먹어서 맛이 없어도 잘 먹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회관 2층에 학생식당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메뉴가 숨어 있어. 근데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수육 우동이라고 있어요. 정말 처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메뉴인데 정말 맛있나. 네, 뭐랄까 이 정도 가격대에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맛, 맛있는 맛. 그리고 선배 교수님들이 데려다준 이북오도청 쪽에 한우향기, 거기 소고기 국밥은 제가 국밥 좋아해서 소고기 국밥도 여러 군데서 먹어봤는데 거기만큼 맛있는 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갤러리, 미술관이 몇 군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갤러리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갤러리가 내려가면 주유소 있죠. 그 삼거리 옆에 주유소. 그 주유소 바로 옆에 갤러리 웅이라고 있어요. 한국화랑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라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들도 많이 기획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개인전을 2회 개최했었습니다. 그 관장님께서 현대미술 쪽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시지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랑도 일을 오랫동안 10년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꽤 좋은 콘텐츠, 꽤 좋은 내용의 기획을 전시를 많이 선보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라서 방문해 보시면 항상 좋은 어떤 미적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반겨줄 것 같습니다. 예.